저는 박정순, 72살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유리창에 번지는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리차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쌀가마 포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제가 검소하게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앞치마, 주름진 손등, 오래된 고무 대야가 전부인 줄 알죠. 하지만 아닙니다. 제 방 장롱맨 아래 작은 서랍에는 삶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겹겹이 쌓인 서류가 있습니다. 땅 문서, 임대 계약서, 배당 통지서까지 숫자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죠. 세상 누구도 짐작 못하지만 저는 자산가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실은 풍요가 뿌리처럼 내려 있었거든요. 왜 숨겼을까요? 욕심을 부추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바라볼까 두려웠어요. 큰아들 박영호는 45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죠. 깔끔하고 말끝은 단단합니다. 체면을 사랑하고 계산이 빨라요. 딸 박영희는 42, 간호사입니다. 성격은 따뜻하지만 눈치가 많아요. 늘 저를 걱정하죠. 그리고 이웃 최만수는 70살입니다. 오래된 벗이자 충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예요. 영호의 친구 김도연은 45에서 6쯤 되는데 관광업을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봤습니다. 웃음이 번번이 과했거든요. 며칠 전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효도 관광을 가자는 내용이었어요. 말은 다정했지만 목소리 끝이 묘하게 서둘렀습니다. 이미 숙소도 예약했고 영희도 함께라며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말투였죠. 순간 오래전 들은 전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고려장, 젊을 땐 허튼 소리라 웃고 넘겼던 이야기. 하지만 나이 들어 떠올리니 그게 왜 그렇게 무섭고 쓸쓸하게 들릴까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퍼졌어요. 그 안에는 제가 직접 쓴 편지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둔 문장들이었죠. 제 재산은 모두 사회에 돌립니다. 학교와 병원, 돌봄에 쓰입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아, 그동안 고마웠다. 하지만 욕심으로 싸우지 말아라. 글씨는 담담했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매와 봉오리가 팡하고 터질 듯 부풀어 있었어요. 계절은 약속처럼 제때 오는데 왜 사람의 마음은 늘 늦게 따라오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저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혹여 그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편지 한 장을 세상에 내놓겠다.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스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작은 서랍 문을 닫으며 철심히 딸깍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결심을 찍는 도장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발자국 소리가 겹치고 차 엔진이 진동을 퍼뜨렸습니다. 집 안의 정적이 순식간에 뒤흔들렸어요. 저는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의 무게를 확인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비밀스러운 문서들을 다른 곳에 보내두었으니까요. 차 문이 열리고 바람이 스쳤습니다. 낯익은 향과 함께 어색한 웃음이 공기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의도적으로 다정하게 포장된 기류를 읽어냈습니다. 효도라는 단어에 가면 뒤에서 번득이는 그림자가 엿보였거든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가슴 안쪽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차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대문은 이미 멀리 작아졌고 제 작은 서랍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이 바뀌어 갔습니다. 집들이 줄어들고 들판이 펼쳐졌어요. 갈대가 바람에 눕고 흙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가 지나치게 매끈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마치 누군가 억지로 덮어놓은 커튼 같았습니다.
가방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금융사의 문자가 떴습니다.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춤을 췄어요. 거대한 숫자들이지만 제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돈이 저를 살리는 동시에 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심, 아이들이 아닌 세상에 돌려보내겠다는 다짐. 저는 창문에 얼굴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머릿속에서 문장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가르고 사랑은 사람을 묶는다. 제가 남겨야 할 건 묶는 힘이지 가르는 칼이 아니다. 그 문장이 심장 속에서 울리자 잠시나마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긴장이 목을 조여왔어요. 차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여행 일정표에는 바다를 먼저 간다고 적혀 있었지만 차는 서서히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내비 화면의 초록색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마음이 순간 움찔했어요. 바다 대신 산이라니? 설명은 들리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잘못된 길이거나 의도된 길이거나 어느 쪽이든 평범하지 않았어요. 차창을 두드리는 바람은 흙먼지를 함께 실어왔습니다. 공기 속에 습기가 배어 있었어요. 잔잘하게 소량기가 코끝을 찌르며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눈앞의 나무들은 벽처럼 솟아오르고 하늘은 가늘게 잘렸어요. 햇빛은 소나무 가지 사이로 찢겨 들어오며 바닥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 얼룩 위로 바퀴가 덜컹이며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움찔했어요. 휴게소 같은 공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려진 간판, 닫힌 매점, 구겨진 종이컵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장면이 스쳐갔어요. 길 위에 남은 흔적들이 모두 버려짐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려진, 이 단어가 마음속에서 크게 울렸어요. 고려장 전설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들었을 땐 공포였고 지금은 슬픔으로 다가오는 이야기. 산은 품이 넓지만 인간은 품이 좁다. 그 진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가방 안에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남겨둔 편지들. 혹시 쓰일 날이 올까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쓰일 날이 오리라는 예감.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얼굴은 담담했어요. 사랑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단호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끝냈으니까요. 차가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서자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라디오 전파가 끊기고 음악은 잡음만 남았어요. 차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밖 나무들이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를 붙들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이끌려는 걸까요? 물음표가 연이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산 중턱의 낡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산장이라고 부르는 곳.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이 커튼을 불규칙하게 흔들었습니다.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고 글자들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어요. 건물 앞에 발을 내디뎠을 때 땅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작은 경사가 제 마음속 경사와 겹쳤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깊어졌습니다. 소량은 서늘했고 까마귀 울음이 낮게 메아리 쳤어요. 낮인데 밤 같았습니다.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발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싸늘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잔장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흙냄새와 소량이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눅눅함이 배어 있었어요. 낡은 현관은 삐걱거렸고 기둥에는 오래된 금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안을 느꼈어요. 여행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버려진 공간 같았습니다. 점심상에 올려진 음식은 정성스러워 보였지만 지나치게 강한 향이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송이버섯 향이 코를 가득 채웠지만
그 향 속에 묘한 무게가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어 올리면서도 입안은 마르기만 했습니다. 몸이 거부하는 건 단순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공기 전체가 풍기는 낯선 기운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마당에 서자 산바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스며들며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오래전 최만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깊은 산은 낮에도 밤 같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는 길도 사람의 마음도 쉽게 길을 잃는다고요. 바람 소리조차 발소리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허튼 소리라 웃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올까요? 전설이 아니라 예언 같았습니다. 잔장 구석에 오래된 우물가에 다가갔습니다. 돌 이끼가 축축하게 번져 있었고 우물 속은 까맣게 비어 있었어요. 얼굴을 들여다보자 제 눈빛이 흔들리며 낯설게 비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 같았어요.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 단호함이 깃든 눈빛.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보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서늘한 바람을 마셨어요. 산은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속에서 제 심장은 쿵 하고 힘있게 뛰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또렷했어요. 여행은 더 이상 유흥이 아니라 시험이 되었습니다. 시험의 무대는 깊은 산이었어요. 그 무대에서 저는 결코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산장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은 고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를 찌르는 소음 같았습니다. 전깃불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벽 틈새를 스치는 바람이 낮게 울렸어요. 그 소리들은 서로 얽히며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속으로 차갑게 스며드는 산바람은 무게가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어깨를 누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누였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은 낮게 내려앉아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얇은 담요를 덮어도 심장은 고요를 찾지 못했어요. 귀를 기울이면 더 이상 바람 소리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틈새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산의 그림자가 벽에 걸려 꿈틀거렸습니다. 몸을 일으켜 가방을 열었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음은 공허가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낸 편지와 서류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히려 저를 지탱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 제가 선택한 결심이 흔들림 없이 서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공포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어쩌다 눈이 감기자 꿈결에 최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욕심은 자식의 심장까지 흔든다고요. 그 말은 메아리처럼 반복되며 제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가슴 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담요를 덮고 누웠어요.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담담했어요. 두려움이 발끝까지 내려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눈꺼풀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산장의 고요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이미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효도라는 이름은 가면이었고 그 속에는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끝냈으니까요. 이 무거운 밤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산장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담요 끝을 들추며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느낀 건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오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 하지만 동시에 저를 감싸는 단단한 결심도 있었어요. 이미 저는 모든 걸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낡은 식탁 위에 놓인 일정표는 낯설었습니다. 바다를 본다던 계획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모든 경로가 산속으로만 이어졌어요.
지도 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지명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가슴 속에서 차가운 의문이 솟구쳤어요. 왜 이렇게 산으로만 향하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길일까요? 답을 알 수 없으니 불안은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차에 오르자 창밖 풍경이 다시 소나무 숲으로 바뀌었어요. 나무들은 벽처럼 빽빽했고 하늘은 얇게 찢긴 선으로만 남았습니다. 라디오 신호는 완전히 끊겼고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바람은 점점 세어지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온기가 아니라 칼날 같은 울림이었어요. 오래 살면 짐이 된다. 재산은 무겁다. 그런 말들이 농담처럼 떠도는 순간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숲이 불길하게 일렁였습니다. 그 속에서 제 결심을 다시 떠올렸어요. 저는 이미 놓았습니다. 재산은 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낼 강물입니다. 저는 글로 그것을 새겼고 공증으로 그것을 단단히 묶어 두었어요. 그러니 이 길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삼키는 건 산이 아니라 제가 남긴 글일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 쓰러진 나무 때문에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바퀴가 미끄러지며 땅을 긁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세게 불었고 공기 속엔 흙먼지가 섞였어요. 그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직감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길마저도 무언가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장은 격하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어요. 긴장보다 결심이 앞서야 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 마음속엔 이미 숨어있는 칼날이 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단호한 준비였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어요. 양옆으로 바위가 솟아오르며 길을 압박했고 하늘은 가늘게 찢긴 선으로만 보였습니다. 빛은 점점 줄어들었고 차 창밖 풍경은 어둠과 빽빽한 나무들로만 채워졌어요. 라디오 전파는 사라졌고 차 안은 엔진 소리와 타이어의 요란한 마찰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는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어요. 저는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벽처럼 가로막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흔들렸는데 그것이 손짓인지 위협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오래된 전설이 떠올랐어요. 고려장, 깊은 산은 낮에도 밤 같다고 했습니다. 길은 사람을 삼키고 결국 마음까지 삼킨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지금 제 앞에서 현실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작은 공터에서 멈췄어요. 낡은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풀들이 무성했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저는 발끝으로 서 있는 땅의 경사가 미묘하게 기울어진 걸 느꼈습니다. 그 기울어짐은 제 마음속 기울기와 겹쳐졌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자 소향이 진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향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늘한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며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어요. 낮인데도 까마귀 울음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심장은 고동을 멈추지 않았지만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다짐만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절대 눈을 감지 않는다. 이 깊은 산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어져도 제 의지는 그보다 더 단단할 것입니다. 정자는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무너져가는 기둥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늘 속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봤어요. 공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공은 묵직했어요. 공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람은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 스며들었습니다.
잔의 정막이 마치 심판처럼 저를 감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의문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정말 단순했을까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웃음은 과장됐고 발걸음은 서둘렀으며 시선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소한 징후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길은 사랑을 위한 길이 아니다. 계산과 욕망이 깔린 길입니다. 저는 두 눈을 감았다가 크게 떴어요. 눈꺼풀 뒤에서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어린 시절 제 품에 안기던 아이들, 아픈 몸으로 밤새 울던 순간, 배고프다고 떼쓰던 기억,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탐욕의 그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더 이상 저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진짜 무기는 이미 준비된 종이 위의 문장이었어요. 제사는 사회에 환원한다. 이름은 남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욕심 대신 서로를 지켜라. 이 문장은 칼날이자 방패였습니다. 눈앞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어도 이 문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터에 잠시 고요가 번졌어요.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잔새 소리조차 끊겼고 바람조차 방향을 잃은 듯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 모든 게 폭로될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폭로는 제가 아닌 글이 할 것입니다. 제가 침묵해도 글은 말할 것입니다. 여행은 끝났습니다. 잔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익숙한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겪은 긴장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대문 앞 공기는 여전히 묵직했어요. 바람은 골목을 휘돌며 마치 저를 비웃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작은 탁자 위에 앉았어요. 오래된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니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은 이내 사라졌지만 제 마음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은 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말로는 부족해요. 말은 흩어지고 잊히지만 글은 남습니다. 저는 침묵을 택했어요. 대신 편지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서랍 속 서류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원본은 공증소에, 사본은 안전한 경로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은 만수에게 맡겨두었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열리게 될 편지. 그 속에 적힌 문장들은 단호했습니다. 제사는 사회에 환원한다. 학교와 병원과 돌봄에 쓰인다. 이름은 남기지 않는다. 아이들아, 그동안 고마웠다. 그러나 욕심으로 서로를 해치지 말아라. 그 글자들이 제 목소리보다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입안에 퍼진 따스함은 목을 타고 내려가 심장까지 닿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어요.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담담함만이 자리를 채웠어요. 창밖에는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흩날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 결심이 흩어져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꽃잎은 계속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눈 감음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자의 안도였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탁자 위 봉투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 봉투는 언젠가 아이들의 손에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알게 되리라. 제가 침묵으로 선택한 진실을, 제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그것은 말이 아니라 글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되뇌었어요. 이제 충분하다. 저는 저를 다 써냈다. 남은 것은 편지와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글이 제 목소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